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월 7일 토요일입니다. 비트코인 16,900달러, 이더리움 1270달러고 리플, 도지, 에이다도 나스닥 반등에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시 두 번 연속 10% 이상 상승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미국 나스닥부터 반등 오면서 코인 시장 또 단기 랠리 준비 중이고요. 비트코인 이후 하락 오르면 서서히 하락 오는 것보다 꼬시기로 반등 온 다음에 쭉 빠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죠. 나스닥 QQQ 플러스 2.7% 상승했고 애플은 이번 주 마지막 장 플러스 3.6%로 장 종료했습니다. 코인은 나스닥, 애플, 테슬라가 안정적으로 우상향한 다음에 한 달, 두 달 갭 차이 두고 반등이 오기 때문에 나스닥 반등 온다고 코인도 빠르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고요. 결국에는 자산 가치의 차이입니다. 애플 주가가 비싸냐, 비트코인 현재 고평가되어 있는가 비교를 하는 건데 하락장, 약세장일수록 투자자들 우량주 위주로 먼저 구매를 하고 애플이나 나스닥 먼저 상승을 하고요. 그 다음 애플 주가 많이 상승해서 수익이 더 이상 크지 않을 것이다, 상승폭이 약하다 생각되면 코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거죠. 나스닥 코인 상승하는 데는 1월 6일 밤 미국 실업률 발표 영향이 있었습니다. 논판 페이롤 22만 3천 건 1월에 발표되었는데 컨센서스 20만 건 상회를 했고요. 실업률도 컨센서스 7.3%인데 실제치 3.5%로 주요 두 가지 지표 모두 시장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실업률 같이 중요 지표들 컨센서스보다 잘 나온다면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로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상승을 했고요. 무엇보다 여기 평균 시간당 임금 상승률 보시면 전월 대비해서는 컨센서스 0.4%보다 낮은 0.3% 낮고 전년 대비해서는 5%에서 4.6% 하락을 했습니다. 논판 페이롤 미국 사무직 급여 상승은 했지만 미국 노동자들 블루컬러는 시간당 임금이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요. 여기 연간 대비 임금 상승률 차트인데 2022년 6월 기점으로 해서 서서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고금리 효과가 점점 나오고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파월 의장이 강조하던 임금 상승률 둔화된다는 의미로 거기에 따라 나스닥도 반등이 왔습니다.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줄어든다는 건데 이것만 가지고는 나스닥 이번에 반등 온 것을 전부 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듯 하고요. 나스닥 단계 저점이라서 매수세 강하게 들어온 것도 포함을 해야 되고 임금 상승률 낮아져서 1월 12일 다음 주 발표될 인플레이션율도 낮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도 작용을 합니다. 특히 테슬라 주가 보면 실업률 발표 났을 때 테슬라는 개장전 마이너스 6%까지 신저점 찍고 하락을 했고요. 그러다가 장 막바지에는 플러스 2%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 100달러 부근에서 현재 버티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 여기 아래 거래량을 보시면 2022년 하락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역대급 거래량이 나고요. 2021년 상승장에서나 나올 법한 거래량인데 이 정도로 매수한 것은 개인보다 기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테슬라 이후 추가 하락 올 수는 있지만 개인들 시장 공포에 대량 매도했고 테슬라 주가도 거의 바닥까지 다 내려왔다고 판단을 한 듯 하고요. 이렇게 거래량 많아버리면 이후 하락이 온다고 해도 여기 가격은 지켜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에 연준이 금리 올리고 경기 침체 우려 존재는 하지만 언젠가 금리 인상 연준이 종료를 하면 가장 먼저 상승할 주식도 테슬라라 볼 수 있죠. 금리가 조금만 내려도 테슬라 차량 할부 구매자는 재차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애플은 실적 발표 이후 빅테크 중에서는 가장 반등이 좋았고요. 하지만 거래량만큼은 테슬라처럼 많지는 않았습니다. 애플 주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 하락한 테슬라에 비해서 애플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36%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 번 더 저점 테스트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애플 올해 5월에 저점 났을 때도 반등이 왔지만 한 번 더 갱신하고 그 다음 큰 상승 났습니다. 애플 주가 역시 이제 하락이기 때문에 애플 주가 좀 더 지켜보는 게 필요할 듯 하고요. 그리고 애플 4분기 실적 역시 1월 26일 발표가 되는데 4분기 애플 중국 코로나 봉쇄 해제로 인한 생산에 차질도 있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 우려로 인해서 재차 하락 올 가능성 존재를 하고요. 그러면 만약 애플 대세 상승 지금부터 나오면 어떡하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애플이 만약에 여기가 바닥이고 정말 상승을 한다면 비트코인, 나스닥도 이후에 따라서 상승하기 때문에 다른 자산으로 옮겨가셔서 투자하시면 되고요. 당장에 애플, 테슬라가 안정화되고 시장의 거시경제 리스크가 줄어드는 게 필요하다 볼 수 있고요. 나스닥, 애플 반등에
때문에 비트코인은 16,900달러 6일 연속 상승 중입니다. 여기 상승 추세 채널을 잘 유지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 단기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17,000달러 찍고 다시 한번 조정 나올 가능성 존재를 하고요. 비트코인 상승 당장에 16,900달러 상승 반갑기는 하지만 1월 1일 16,300달러 저점 대비해서는 5% 상승입니다. 비트코인 5% 수익 보자고 최근같이 불안한 장에 비트코인 매수해둘 필요는 없는 거죠. 나스닥, 애플, 테슬라 주가가 다시 상승하고 그 다음 횡보할 때 비트코인도 18,000달러 이상 반등 온다면 제대로 된 대세 상승 첫 단계에 진입을 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16,900달러 여기 구간에서 25일선 돌파가 났고 긍정적으로 단기에는 움직이고 있고요. 하지만 다음 주 역시 이번 주보다 더 큰 미국 거시경제 이벤트하고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 예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1월 12일 미국 CPI 인플레이션율 발표와 함께 TSMC 실적 발표도 같은 날에 있고요. CPI나 TSMC 실적 나쁠 것이다 예상이 된다면 다음 주 장 시작하면서부터도 비트코인 조정이 날 수 있고 25일선 아래로 재차 하락이 올 수도 있고요. 12월 저널 인플레이션율 발표될 때 비트코인은 여기 구간이었습니다. 당시 인플레이션율 7.1% 실제치로 저널 7.7%보다 더 낮게 인플레이션율 발표가 되었고요. 이때도 비트코인 18,000달러 상승이 컸다가 파우르장 다시 긴축 발언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달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한 이런 경험이 있다면 이번 달에는 인플레이션 발표 전에 하락 우려로 인해서 반등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좀 더 크다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이 아무리 좋게 나오더라도 미국 기업들 실적이나 2월 1일 파우르장 매파적 발언이 걱정이 된다는 거고요. 1월 10일 TSMC 실적 발표 예정인데 삼성전자는 1월 6일 4분기 실적 잠정치 발표가 되었습니다. 마이크론 반도체 실적 악화로 삼성전자도 실적 나쁘게 나올 줄 알고 이미 선반영되어 있어서 이번에 실적이 나쁘게 나와도 반등을 했고요. 특히나 외국인하고 기관들 저점에서 대량 매수를 했죠. 삼성전자 매출도 하락은 했지만 영업이익이 4.3조로 2021년 4분기 13.8조보다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경기 회복을 하려면 전기차하고 함께 반도체는 필수이기 때문에 매수하고 있다 볼 수 있고요. TSMC 4분기 예상 실적이 EPS 주당 순위 1.77, 매출은 20.32 빌리언으로 4분기보다 더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보다 실적 측면에서는 4분기에도 상승한다는 거고요. 대신에 경기 침체 우려가 되기 때문에 TSMC 예측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아닌가 월가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어닝 미스 나올 가능성도 존재를 하고요. TSMC 어닝전 상승을 했다가 어닝 미스 나오면 하락폭이 클 수가 있고요. TSMC 작년 1월부터 올해 1월 4분기 실적 비교를 해보면 매출 15빌리언으로 이번에는 20빌리언입니다. TSMC는 대만뿐만 아니라 미국하고 일본의 반도체 공장 확장을 하면서 파운더리에서 글로벌 1등 공고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DCG 그룹 산하의 그레이스케일 펀드 회사는 코인 펀드들 전체적으로 리밸런싱 한다고 공지를 했고요. 그러면서 코인 중에도 제외하는 코인 두 가지 언급을 했는데 아발란체하고 알고랜드입니다. 아발란체 코인 작년 10만원 이상 크게 상승했다. 현재 10분의 1 가격이 하락을 했고 알고랜드 역시 240원으로 작년 만원 이상 상승했던 것에 비해서 하락폭이 매우 크고요. 이번 그레이스케일 펀드에 제외시킨 두 가지 코인은 최근 거래량 낮고 개발도 진척이 많이 없는 코인이다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향후 아발란체나 알고랜드 거래를 하실 때는 그레이스케일 호재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반등도 약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서 그레이스케일은 라지캡 펀드 어떤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지 재공지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65%, 이더리움 30%, 카이다노 에이다 1.8%, 솔라나 1.3%, 폴리곤도 1%이고요. 그러면서 알고랜드 제외시킨 그레이스케일 스마트 컨트랙 플랫폼에서는 카이다노 에이다가 비중이 가장 크고 2위는 폴리곤, 3위 폴카다, 솔라나, 아발란체, 코스모스 순서입니다. 아발란체가 라지캡 펀드에서만 제외가 된 거고 스마트 컨트랙 플랫폼에서는 여전히 존재한다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알고랜드는 스마트 컨트랙 플랫폼에서조차도 제외가 되었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2010년 리플 제외시켰듯이 제외 한번 시킨 코인 이후 1년이나 2년 안에 재상장 시킬 가능성 낮기 때문에 코인 가격 역시 추가 하락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